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여 돈 없고 백 없는 자는 평생 짓밟히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오직 정직함 하나로 땅을 일군 아버지와 그 부모의 땀방울을 먹고 자라 섬뜩할 정도로 영민한 머리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아산 땅 백성들이 예로부터 설화산이 내린 천재 혹은 설화산의 새끼 늑대라 부르던 박영감의 외아들 정현의 이야기입니다. 정현의 아버지 박영감은 평생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당할 자가 없어 설화산 자락 아래 거친 돌밭을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냈습니다. 그리하여 돌 하나 없이 기름진 1000평짜리 황금 쌀래기 밭으로 만들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달빛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성실함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정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의 정직한 성실함을 뼈에 새겼고 불의를 보면 결코 눈 감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지녔죠. 무엇보다 정현은 한 번 본 문서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두뇌와 위리 상원일수록 차갑게 얼어붙는 서늘한 이성적인 힘을 타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진즉에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아 장원급제를 할 제목이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느라 뼈마디가 성취하는 늙은 아버지를 홀로 두고 기약 없는 한양길에 오를 수 없었던 눈물겨운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영달을 누린들 설화산 자락에서 홀로 알아누우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밥 한 술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지극한 효심으로 정현은 아산고을 관아에 말단 이속시험을 쳤습니다. 줄도 없고 백도 없었으나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막힘없이 달달 외워 답안을 적어내니 고을의 늙은 서리들이 턱이 빠지게 놀라며 그를 관아의 말단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정현은 관아에서 공문서와 지적장부 그리고 팔도의 공문 배달을 담당하는 역참 문서 서리로 들어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탐욕에 눈이 먼 새 아산 현감 최 씨와 그 밑에 영악한 이방이 박영감의 황금쌀이밭 1000평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한양의 권세가에게 줄을 대어 조정의 극비 문서인 삼남대로 신장로 확장 및 아산 유공역, 물류나루터 개통 계획을 미리 빼내어 내려온 자였습니다. 조정에서 조만간 나라의 돈을 풀어 큰 길을 내고 대규모 물류나루터를 지을 핵심 요충지가 바로 박영감의 황금쌀이밭 1000평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미리 선점하면 국가로부터 천정부지로 뜰 대토, 보상금과 수용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추악한 투기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어느 날 최 영감은 관아의 독방으로 이방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사또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촛불만이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방아, 저 설화산 아래 박영감의 땅 1000평이 내 신장로 투기 판짜기의 핵심이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 땅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방도를 찾아내거라. 이방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어둠 속의 뱀소리 같았습니다. 사또나리, 염려 마옵소서. 박영감놈은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옵니다. 마침 나라에서 조만간 그 땅을 수용한다는 소문이 돌기 전에 사또나리가 가진 광덕산 돌밭 5000평과 교환하는 쪽으로 덫을 놓으면 아주 쉽게 뺏을 수 있어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아들을 두었다 한들 이미 찍힌 손도장을 어찌 번복하겠습니까?
이튿날 이방은 능청스럽게 박영감의 집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이고 박영감, 내가 영감을 생각해서 아주 하늘이 내린 극비 정보를 가져왔네. 글쎄, 사또나리께서 이 고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시면서 저 험한 광덕산 기슭의 돌밭을 앞으로 크게 키우신다네. 거기가 앞으로 한양 가는 큰 계목이 될 자리야. 영감이 평생 고생한 게 가여워서 사또나리께서 특별히 그 광덕산 돌밭 5,000평과 영감의 쌀이밭 1,000평을 맞교환해 주시겠다는구만. 무려 5배가 넘는 땅이야, 5배. 안영감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000평이라니. 내 자식 정연이에게 5,000평의 땅을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평생 고생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넓은 땅을 물려주고 싶었던 박영감은 그것이 지옥에 덫인 줄도 모르고 이방이 내민 계약 서류에 손가락 먹을 묻혀 인장을 꾹 찍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에는 자식을 향한 늙은 아비의 안도 섞인 미소가 번졌으나 이방의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가로막혀 길 하나 낼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지독한 맹지 돌밭이었습니다. 전 재산인 황금 쌀래기밭 1,000평을 빼앗기고 나라에서 나올 수천 양의 신장로 보상금까지 사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박영감은 그만 피눈물을 흘리며 화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침상에 누워 신음하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정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픈 배신,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들어갔습니다. 보통의 아들들이라면 관아로 뛰어들어가 낫을 휘두르거나 대성통곡을 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적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눈물은 약자의 무기일 뿐입니다. 저들이 법과 은밀한 정보를 이용해 아버지를 쳤으니 저는 더 잔인한 법의 그물로 저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그 땅, 단 한 치도 빠짐없이 저들의 살점과 함께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또, 이방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를 울려? 내 너희의 탐욕을 파멸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정연은 즉시 차가운 두뇌로 움직여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박영감의 아들이 말단 서린 아부랭이니 아무것도 못하리라 방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연은 백마다 어두운 관아의 문서고에 숨어들어 아산의 지적도와 토지 대장을 샅샅이 참관했습니다. 등잔불의 그 흐름이 정연의 뺨을 검게 물들였으나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또가 넘겨준 광덕산 맹지 돌밭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길목의 알짜배기 땅 300평이 다름 아닌 사또의 사촌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박영감에게 쓸모없는 맹지를 넘겨 고사시킨 뒤 나중에 헐값에 다시 사들여 자기 땅과 합쳐 신장로, 배후부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는 사또의 얄팍한 투기 속셈이었습니다. 정연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아산고을에 정식 서리 직인을 찍어 한부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조선토지법의 근간인 주위토지 통행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소장의 한자 한자에는 정연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광덕산 돌밭은 사방이 막힌 맹지이므로 소유주 박영감은 통행을 위해 가장 가깝고 피해가 적은 사또 가문의 땅을 관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권리가 있다. 이에 길을 내어줄 것을 청구하는 바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이는 명백한 국법 위반이다. 사또와 이방은 정연이 올린 소장을 보고 관아 동원에서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들이키며 코웃음을 쳤죠. 이 건방진 서리놈이 감히 사또 가문의 땅에 길을 내라 마라. 초성을 올려? 당장 기각하고 불태워버려라. 일개 서리놈이 국법을 논하다니 가당치도 않구나. 최영감은 권력으로 이 소송을 완전히 묵살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연이 판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정연은 사또가 직권을 남용하여 백성의 정당한 통행권 소송을 강제로 기각하고 은폐했다는 모든 불법 증거와 관아일지를 몰래 필사하여 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목에 거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광덕산 자락에 위치한 김씨 문중의 거대한 종중선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 선산은 나라의 황실 가구와 선박을 제조할 때만 쓰이는 최고급 자작나무 군락지이자 대대로 조정에 진상하던 천종산삼이 자생하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황금산이었습니다. 더욱이 최영감이 빼낸 신장로 계획에 따르면 그 선산 바로 앞이 거대한 물류나루터의 배후상권이 들어설 최고의 노른자 자리였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문중의 철없는 장손 태식을 타짜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기생과 술, 그리고 야바위꾼들을 동원해 하룻밤 사이에 태식에게 1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태식의 목에 칼을 겨눈 이방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식도령, 살 길이 딱 하나 있네. 자네 문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저 광덕산 선산 있지 않은가? 자네가 종손이니 문중의 대표로서 그 땅을 사또나리께 넘긴다는 문서를 하나 써주게나. 그러면 이 도박빚은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한양에 좋은 자리가 나면 사또나리께서 천거해 주실 걸세. 어때? 목숨과 선산을 바꾸겠는가? 태식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날아갈 판국에 조상님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죠. 결국 태식은 문중 전체의 동의도 없이 종손의 직인을 제멋대로 찍어 선산을 사또에게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이튿날 관아의 포졸들이 광덕산 선산에 들이닥쳐 이 땅은 이제 사또나리의 사유지다 외치며 편말을 받고 조상의 묘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김씨 문중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이놈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감히 조상님들의 뼈가루가 묻힌 선산에 손을 대느냐. 천벌을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이방이 채찍을 휘두르며 거만하게 비웃었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어디서 행패야. 너희 문중의 종손이 합법적으로 사또나리께 매각한 문서가 여기 엄연히 있거늘 당장 이 산에서 조상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관아의 명으로 묘를 전부 파헤쳐버릴 줄 알아라. 문중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억울하게 조상묘를 빼앗기게 된 어르신들은 관아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 정연이 어둠을 뚫고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정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정중히 청하오니 통곡을 멈추십시오. 누부짖는 것은 저 탐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가만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조선의 법률상 문중에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은 종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문중 전체의 공동 소유인
총류 재산입니다. 즉, 문중총회의 결의와 어르신들의 연대 서명이 없는 장손 혼자만의 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완벽한 무효입니다. 정야는 품에서 미리 작성해온 문중자산 처분 무효 연명서를 꺼내 어르신들의 수결을 받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정연의 단호한 태도에 신뢰를 느끼며 서둘러 서명을 마쳤습니다. 여기 모두의 수결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관아 앞에서 더 크게 소동을 일으켜 사또와 이방의 시선을 아산 관아에 단단히 묶어두셔야 합니다. 그 사이 저는 한양에서 내려오는 암행어사 대인의 행차를 바꿀 것입니다. 저들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으니 이제 그 목을 벨 칼을 벼려올 때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밤, 정야는 홀로 말을 타고 광덕산 계곡을 가로질러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말발굽이 진흙탕을 튀길 때마다 정연의 심장도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연은 어떻게 사또 몰래 비밀리에 내려오던 암행어서의 행적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연이 관아의 통신망인 역참 문서서리라는 직책이 빛을 발했습니다. 정연은 며칠 전 한양 조정에서 내려온 긴급 공문 중 충청도 인근 역참에서 통과된 공문들의 도장과 도달 시간을 밤새도록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어사 폐하의 하인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패를 숨기고 평복을 입은 채 이동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역참에서 관말을 갈아탈 때 사용하는 관인의 미세한 흔적과 행선지, 원복 기록을 정연의 천재적인 두뇌는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연은 어사 일행이 마침내 아산 경계인 광덕산 듣기를 통해 은밀히 잠행에 들어오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완벽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언덕산 자락의 한 외딴 오두막, 비에 젖은 옷을 말리며 잠행 중이던 암행어사 대인 앞에 정연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대인은 깜짝 놀라 검을 빼려 했으나 정연은 조용히 품에서 두꺼운 장부와 상소문을 바쳤습니다.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사대인 아산설이 박정현이랍니다. 고을의 썩은 요물 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아주십시오. 아산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서류입니다. 서류를 검토한 암행어사의 눈이 경악과 감탄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또의 신장로 투기비리 장부, 직권을 남용해 은폐한 맹지 통행권 소송 서류, 그리고 김씨 문중의 총유재산 무효 연명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사 대인은 장부를 보며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일개 고을의 서리가 탐관오리의 투기 계획을 이토록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조선의 법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기로 삼아 덫을 짜놓았다니 참으로 경이롭구나. 네 죄가 없음을 증명함은 물론 내 친히 이 아산 땅의 악귀들을 소탕하리라. 이방과 사또의 목숨이 이제 끝을 고하겠구나.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사또 최영감은 자기가 가로챈 박영감의 황금 쌀래기밭, 천평의 국가보상금과 김씨 문중의 선산에서 나온 투기자금으로 한양의 영의정에게 바쳐 뇌물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기생들의 가락과 사또 일당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출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동원을 울렸습니다. 이방아, 이번에 한양에 이 재물들을 바치면 매 다음 달에는 조정의 요직으로 영전할 것이 확실하구나. 술을 더 가져오너라. 오늘 밤은 마음껏 취해도 좋다. 바로 그 순간 관아의 정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웅장한 호통소리가 사방을 찢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아선현감 최영감은 당장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라. 순식간에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또와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사방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최영감은 관복자락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며 외쳤습니다. 어사대인,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는 백성들과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땅을 샀을 뿐입니다. 저들이 자원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때 어사대인의 뒤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영감의 아들이자 관아의 설인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이 품에서 사또가 묵살했던 서류들을 들이밀며 사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원의 차가운 바닥을 울릴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사또, 당신이 합법이라 말하는 그 계약서들의 실상을 보시오. 끓을 모르는 까막눈 박영감을 속여 천평의 땅을 빼앗고 신장로 보상금을 가로채려 사방이 막힌 광덕산 맹지 돌밭을 넘긴 사기 계약서, 그리고 문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도박빚에 눈이 먼 장손을 협박해 빼앗은 종중 땅 매매 문서가 여기 모두 있어. 당신이 직권을 남용해 은폐한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 서류가 바로 당신의 명줄을 끊을 증거요. 이제 당신이 짓밟은 조선의 법률 위에 적힌 대가를 치르시오. 이방과 사또는 정연이 매민 완벽한 법적 증거 앞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가차없이 그들의 관복을 찢고 밧줄로 묶어 압송했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된 후 암행어사는 정연을 조용히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연아, 네 재주와 울고듬은 가히 일국의 재상이 될 제목이거늘 어찌하여 이런 시골 관아의 서리로 네 인생을 썩히고 있었더냐. 정연은 덤덤하지만 깊은 효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배인, 저에게는 평생 흙을 파며 저를 키워주신 늙고 병든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모를 홀로 두고 한양으로 떠나는 것은 자식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과거를 미뤄왔을 뿐입니다. 어사는 크게 탄복하며 감동했습니다. 정연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죠. 네 효심에 내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나 이제 아비의 억울함도 풀렸고 땅도 찾지 않았느냐. 네가 더 큰 뜻을 펼쳐 이 나라 전체에 썩은 고름을 짜내야 너의 아비 역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내 전하께 너의 효행과 재주를 직접 아를 터이니 당장 올해 열리는 대과에 응시하거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어사의 진심 어린 권유와 아버지 박영감의 눈물 섞인 동료에 정연은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조면의 답안지를 읽은 시관들과 임금은 조선 개국 이래 이토록 명석하고 이성적인 치국의 논리는 처음 본다며 그를 당당히 장원급제시켰습니다. 아산 땅에 정연의 장원급제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정연의 임관을 두고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개 조선의 법률에는 상피제라 하여 관리가 고향이나 친인척에 있는 영고지로는 부임하여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정연을 아산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죠. 고란의 논쟁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때 정연을 알아본 암행어사 대인이 임금 앞에 나아가 대조를 청하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밭정연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키워준 아비가 피눈물을 흘릴 때도 섬뜩할 정도의 이성으로 오직 나라의 법률만을 무기로 삼아
삼가놀이를 징벌한 자이옵니다. 공과 사가 얼음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자이니 그가 나고 자란 고향 아산의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게 특념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정연의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강직한 눈빛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대전에 웅장하게 퍼졌습니다. 좋다. 과인이 산피제의 법을 깨고 너를 아산 현감으로 특별히 명하노니 가서 너의 그 정직하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공명정대함을 만천하에 증명하라. 너의 아비 역시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마침내 아산고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대었습니다. 말단서리로 일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남몰래 기록하던 설화산의 아들 정연이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임금의 정식 교지를 받아 당당히 아산 현감이 되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마을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암영감은 아들의 위풍당당한 관복 차림을 보며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감의 자리에 엄숙하게 앉은 정연은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문중 땅을 빼앗아 신장로 투기를 일삼았던 악덕 이방과 부패한 세력들을 동원마당에 꿀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자신들이 짓밟았던 박영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혼비비 백산하여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정연은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준엄하게 호통쳤습니다. 너희들은 백성이 그를 모른다 하여 속이고 법을 모른다 하여 신장로가 날땅 1000평을 갈취했다. 이제 내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아산 땅의 현감으로 왔으니 단 한치의 부정과 사사로운 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부정 축제한 가산을 모두 정몰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너희들이 직접 사기를 쳤던 그 사방이 막힌 광덕산 맹지 돌밭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죄를 속죄하게 하라. 사기꾼들은 자기가 투기를 위해 판덧친 맹지 돌밭에 스스로 갇혀 평생 돌을 고르는 신세가 되었고 박영감의 황금싸레기밭 1000평과 김씨문중의 선사는 완벽하게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와 아산의 거대한 젖줄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부모의 성실함을 배우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차가운 이성으로 정의를 실현한 아산 현감 박정현.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부모의 땅을 지켜내고 고향의 영웅이 되어 돌아온 그의 위대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설화산을 맑은 바람을 타고 대대손손 전설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명품 배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행어사의 강력한 청거로 한양 배과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쥐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어진 수령으로 금이 환영한 아산 현감 박정현. 부패한 전임 현감 최씨와 이방 일단이 사기쳤던 사방이 막힌 맹지 돌밭으로 유배를 떠난 후 아산 고을에는 모처럼 만에 따스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연의 아버지 박영감은 새로 찾은 설화산 자락에 황금싸라기밭 1000평을 일구며 밤마다 아들이 다스리는 관아의 불빛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맑은 이슬을 머금은 황금빛 사과나무 가지를 보며 박영감은 우리 정연이가 고을 백성들을 이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게 다스려 주겠지 하고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고향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늙은 아비의 가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과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산 고을의 들녘마다 백성들이 괭이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평화로이 밭을 가는 풍경은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태평성대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하늘은 이 어진 현감과 순박한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산고을의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광덕산 자랑, 큰 골짜기 아래에서 전국의 광맥을 찾아 떠돌던 한 늙은 신만이에 의해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은광, 즉 노다지 광맥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은빛 광채를 뿜어내는 거대한 은석들이 땅속에 가득 묻혀 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고을의 아전들과 보부상들의 입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올라갔고 마침내 한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영의정 가문의 반계이자 탐욕스러운 세도 가문의 영수 한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한 대감은 한양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사랑방에 앉아 아산의 은광 소식을 보고받으며 붉게 충혈된 눈을 탐욕스럽게 빛맸습니다. 아산 광덕산에 묻힌 은이 온 나라를 사고도 남을 규모라니 이를 내 가문의 손에 넣는다면 조정을 송두리째 쥐락펴락할 수 있겠구나. 한양의 한 대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은광산을 통째로 사취하기 위해 그는 비밀리에 문서 위조의 달인이자 한양 뒷골목 야바위꾼들 사이에서 신손가락이라 불리던 사기꾼 조필두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참엄한 한 대감의 사랑방에 불려들어온 조필두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고 한 대감은 묵직한 백동화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조필두라 했느냐? 내 너에게 거금 100냥을 줄 터이니 100년 전 선왕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우리 가문에게 광덕산 일대에 산과들을 영구히 하사하셨다는 가짜 사폐지 문서를 만들어 오너라. 왕실의 어인까지 완벽하게 찍어서 말이다. 만약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여 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네 놈의 목숨은 물론 온 집안 식구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조필두는 한 대감의 서슬퍼런 협박에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대감마님, 염려 마옵소서. 이 조필두의 손을 거쳐간 문서는 궁궐의 서리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나이다. 열흘만 시간을 주시면 왕실 비장고에서 갓 꺼낸 듯한 사폐지를 대령하겠나이다. 조필두는 즉시 한양 북촌의 은밀한 밀실로 들어가 며칠 밤을 새우며 위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수십 년 된 낡은 백지에 은밀히 오래된 찬물을 우려내어 세월의 때를 입혔고 가마솥에 그 이름을 모아 만든 먹을 갈아 정성스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달아빠진 가짜 옥새와 어인을 며칠 밤낮으로 대나무를 깎아 조각하여 완벽한 위조 사폐지 문서를 빚어냈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아도 100년 전의 먼지가 뽀얗게 앉은 듯한 위조 문서를 건네받은 한대감은 차가운 만족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문서를 자신의 가장 포악한 신복인 집사와 거친 낭인 그리고 칼과 쇠몽둥이를 찬 군관들의 손에 쥐어 아산 고을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긴 가짜 서류는 광덕산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찢어밟기에 무서운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설어산과 광덕산 자락에 짙은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쇠몽둥이와 서슬퍼런 칼을 찬 한양의 군관들이 광덕산 골짜기에서 대대로 화전을 일구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하층민과 백성들의 평화로운 마을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백성들의 초가집 살인문을 걷어찼고 부엌의 가마솥을 쇠몽둥이로 내리치며 비명을 지르는 아낙네들과 아이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무식하고 미련한 놈들. 이 땅은 100년 전 선왕 전하께서 한양의 세도 가문이신 한 대감마님 청가문 중에 영구히 하사하신 신성한 사폐지이다. 글도 모르는 쌍놈들이 감히 나라의 사폐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니 이는 국법을 어긴 대욕죄와 다름없다. 당장 이 시간부로 가재도구를 챙겨 광덕산 바깥 길바닥으로 꺼지거라.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자는 반역으로 다스려 즉시 목을 칠 것이다. 아이고 사또나리, 군관 어르신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조상 대대로 3대째 이 척박한 광덕산 돌밭에 손톱이 다 닳도록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관아에 대대로 세금도 꼬박꼬박 바쳐왔거늘 느닷없이 사폐지라니요. 이 추운 겨울날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군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멧돼지 같은 낭인들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차가운 쇠몽둥이 매질 뿐이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마당 구석구석에 산산조각이나 뒹굴었고 가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화롭던 평양 하층민들의 마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말 곳을 잃고 쫓겨난 수백 명의 백성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아산관아 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와 엎드려 통곡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경감사또, 억울한 저희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옵소서.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지붕을 허물 듯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 그 피 맺힌 절규를 들은 신임 아산 현감 박정현이 마침내 의관을 엄숙하게 정제하고 동원마루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한 마리의 늑대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도 전에 한양에서 내려온 한 대감의 집사가 양반의 도포자락을 거만하게 휘날리며 완화의 포졸들을 어깨로 밀치고 동원마당 한가운데로 기세 등등하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칼을 찬 험악한 낭인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현감과 아전들을 위협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품에서 비단으로 감싼 사폐지 문서를 꺼내들고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산 현감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한양의 세도 가문이자 조정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드시는 한 대감마님의 가솔집사요. 여기 100년 전 선왕 전하께서 우리 성가 가문의 광덕산 일대를 하사하셨다는 옥새 찍힌 사폐지 문서가 명백히 있으니 현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 미련한 화전민 상놈들을 관아의 군사들을 동원해 몽둥이로 쫓아내시오. 만약 일개 지방 수령 주제에 한양 배감 마님의 장엄한 가문을 무시하고 조정을 기만하려 든다면 그대의 목숨줄은 물론이요 기껏 장원급제하여 얻은 현감 자리도 오늘부로 차디찬 감옥에서 끝이 날 것이오. 집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동원마당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현감의 입술만 바라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약한 지방 수령이었으면 한양의 거대 권세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보신을 위해 당장 백성들을 쫓아내라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감은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땅의 경계를 분석하고 역참의 온갖 어두운 비리장부와 위조 서류들을 파헤치며 이성을 갈고 닦아온 현대판 서류 분석과 부동산 법률의 독보적인 천재 박정현이었습니다. 정현은 집사가 내민 4페이지 문서를 건네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지 단 3초 만에 그의 입꼬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기꾼들이 파놓은 덫에 아주 미세한 흠집을 단번에 간파한 것입니다. 네 이놈, 감히 하늘 같은 수령이 엄숙하게 국법을 집행하는 동원마당에서 이따위 해괴한 야바위 서류 한 장을 들고 와 조정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려 드느냐. 니놈의 머리에 든 생각은 참으로 얄팍하고 간사하도다. 박정현의 웅장한 호통이 동원마당의 담벼락을 뒤흔들며 내려앉았습니다. 거만하게 서있던 한 대감의 집사가 깜짝 놀라 주춤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무리한 망언이오. 그 문서 한가운데 천왕전하의 붉은 옥새 어인이 똑똑히 찍혀있는 게 니놈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감히 왕실의 4페이지를 부정하려 들다니.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정현은 4페이지 문서를 마당에 엎드린 백성들과 아전들 앞에 보란듯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지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날카로운 서류 해부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라. 100년 전 선왕 시절 조정을 비롯한 내시부와 2조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4페이지는 나라의 최고급 한지인 도침 한지를 사용하여 표면이 맑고 단단하며 결이 옥처럼 곱다. 세월이 흘러도 종이 자체에 은은한 빛이 도는 법이다. 그러나 니놈들이 가져온 이 문서는 시전 거리의 야바위꾼들이나 쓰는 거친 자판지를 가져다가 인위적으로 찬물을 우려내어 강제로 누렇게 탈색하고 말린 흔적이 역력하다. 종이의 냄새만 맡아도 썩은 차 향이 진동하는구나. 니놈들이 세월을 흉내내기 위해 급하게 가공한 증거다. 정현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필체로 조필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듯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글씨를 보아라. 100년 전 왕실의 서체는 장중하고 빽이 굵은 안진경체를 엄격히 고수하여 4페이지를 작성하였거늘 이 문서의 필체는 최근 한양도성의 세도 가문 서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흘림체이다. 4페이지를 작성한 서리가 100년 뒤 미래의 서체를 미리 예견하여 썼단 말이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가짜 어인이다. 왕실의 진품인장은 세월이 100년이 흘러 동이 달아도 인면의 결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니놈들이 찍어온 이 붉은 어인의 테두리를 보아라. 위조범 조필두 놈이 조각칼로 대나무를 급하게 깎아 도장을 파낸 탓에 인묵의 외곽 테두리가 미세하게 번지고 깎인 나무 칼날의 흠집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이 교묘하고 악랄한 위조, 사기꾼 놈들,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포졸들은 당장 저 세도 가문의 집사 놈과 낭인 놈들을 형틀에 단단히 묶고 엉덩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곤장을 쳐라. 전현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과학적 분석과 추상 같은 호통 앞에 집사와 군관들은 대번에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4페이지라는 단어 하나로 고을 백성들을 내쫓으려던 한양의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은
정연의 칼날 같은 지혜 앞에 대번에 사기꾼의 정체가 천하에 폭로되고야 말았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형틀에 대들보처럼 묶고 사정없이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서. 도먼마당에 곤장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은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며 목이 터지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왁형감사또 만세! 우리 고을의 하늘 같은 목민관이시여. 하지만 판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밟힌 한양의 거물 한 대감은 자신의 신복 집사와 군관들이 지방의 미천한 아산 감옥에 갇히고 위조 사패지가 박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방바닥을 치며 경노했습니다. 일개 지방의 총살이 같은 현감놈이 감히 나의 가문을 능멸하고 내 재산이 될 광덕산 은광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당장 조정을 움직여 그 애송이의 목을 쳐라. 한 대감은 즉시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한양, 도성의 금고를 열어 조정의 부패한 판서들과 고위 대신들을 황금과 보석으로 사정없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부패한 대신들은 사리분별을 잃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어전회의 마당에서 상감 전하를 향해 넙죽 엎드려 거짓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간사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상 전하, 아산 현감 박정현이라는 발칙한 놈이 감히 왕실의 권위와 선왕께서 하사하신 거룩한 사패지를 부정하고 조정의 문서일지를 제 손으로 찢어 발견나이다. 이는 명백히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고 전하의 안목을 능멸하는 대역죄이오니 전하께옵소는 조정을 김원하는 박정현을 당장 파직하시고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하소서. 부패한 대신들의 거짓, 음물과 모함 섞인 상소가 빗발치자 조정의 어두운 구름은 점점 더 짙어졌고 결국 임금의 눈과 귀도 잠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연을 현감 자리에서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어사교지가 비밀리에 발행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흉흉하고 급박한 흐름을 아산 역참의 영민한 서리들을 통해 간파한 박정현. 그는 한양의 교지가 아산 관아에 정식으로 도착하여 자신의 손발을 묶이기 전 먼저 한양 도성의 복판으로 쳐들어가 판을 뒤집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왕년은 아산의 온 백성들이 광덕산 자락에서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가의 신성한 결부 대장납세, 영수증 장부과 감옥에 갇힌 위조범 조필두의 자백이 담긴 비밀 조서를 품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굵은 장대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설화산 자락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정연은 관아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역참에서 가장 빠르고 단단한 명마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광덕산 백성 수백 명의 터전이 한양 권세가들의 배를 채우는 먹잇감이 된다. 나라의 법이 살아있고 백성의 정당함이 살아있음을 내 친히 궁궐 어전 마당에서 왕의 눈앞에 증명해 보이겠다. 정연은 거침없이 말채찍을 휘두르며 폭풍우가 치는 밤길을 향해 홀로 격렬하게 질주해 나갔습니다. 타다.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웅장하게 밤하늘을 갈랐고 정연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어둠을 뚫어낼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빗물과 진흙으로 온몸이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양 궁궐의 웅장한 문을 거침없이 열어져 치고 들어선 청년 박정현. 부패한 한 대감과 대신들이 어전회의 마당에서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파직되어 압송될 지방의 미천한 현감놈이 감히 어찌 이 신성한 어전회의 마당에 발을 들이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나 정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렸고 품에서 진흙 묻은 결부대장과 위조된 가짜 사패지 문서를 바쳤습니다. 전하, 대대로 전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국법에는 백성이 비록 소유권 없는 황무지나 돌밭이라 할지라도 20년, 30년 이상 국가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평온하게 땅을 경작해 왔다면 그 터전에 정당한 경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군주의 가장 숭고한 도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광덕산 백성들이 지난 30년간 나라에 바친 눈물겨운 납세대장이 있나이다. 저 간악한 한 대감 일당은 광덕산의 은광산을 독점하기 위해 현물들인 위조 종이로 사패지를 조작하여 전하의 고결한 안목을 속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하였나이다. 당장 저 세도 가문의 관직을 박탈하시고 국법의 엄중함을 만천하에 세워주소서. 임금이 정연이 바친 30년치 외부대장과 위조된 종이를 전면 검토한 후 노여움으로 온몸을 떨며 어절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감과 저 부패한 대신놈들이 과인을 장님으로 만들고 나라의 재화인 은광을 훔치려 하였구나. 당장 저놈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평생 변방의 유배지에서 돌을 깨게 하라. 아산영감, 박정현의 정당함이 온 천하에 증명되었으니 광덕산의 은광 개발권과 백성들의 터전을 영구히 보존하라. 가슴 웅장한 대역전극이 대궐마당이 휘몰아치며 감관오리들의 명줄은 단번에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광덕산의 거대한 은광 개발권을 부패한 세도 가문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영웅 박정현. 그는 온 고을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맞이하는 뜨거운 환호 속에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채 당당하게 아산 관하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명감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늠름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연아, 네가 정녕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산 백성들을 살렸구나. 내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아비의 눈물 어린 칭찬에 정연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정현의 명성과 올곧은 정치, 그리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을 해결한 가문의 고결한 안목을 높이 평가한 아산고을. 최고의 명문가 모씨 집안의 어르신들이 정식으로 청혼을 넣어왔습니다. 모씨 집안의 낭자는 평소 학식이 깊고 온화하며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온 고을에 현모양처로 이름이 자자하던 참한 규수였습니다. 정연은 온 아산 백성들의 거대한 축복과 환호 속에서 모씨 낭자와 성배하고 아름다운 혼례식을 올리며 마침내 든든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관아마당에는 백성들이 정성껏 마련한 국밥과 떡이 가득했고 박영감님은 병석을 완전히 털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문의 영광과 경사를 기뻐했습니다. 온 고을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연과 모신왕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평생 백성들을 정직하게 섬기며 살아가리라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습니다. 이후 정현의 영민함과 한치의 흔들림 없는 올곧은 정치는
마침내 조정을 넘어 임금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개 지방의 수령을 넘어 한양 조정의 최고 관직이자 나라의 모든 행정과 살림을 충궐하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관직에 오른 박정현은 전국의 불투명한 지적 장부들을 백성들의 편에 서서 투명하게 개혁하고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확충하여 국가의 재정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의 어진 정치와 숭고한 나라 사랑 덕분에 온 나라에는 대대손손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백성이 없고 부패한 권세가들이 함부로 약한 자들의 터전을 빼앗지 못하는 위대한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아산 설화산 아래 까막눈 방경감의 아들로 태어나 늑대 같은 날카로운 이성과 차가운 법리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온 백성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목민관 박정현. 그의 가심 웅장하고 따스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고 가물이 바뀌어도 백성들의 귓가에 영원히 포근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맴돌며 별빛이 소곤거리는 아산의 고요한 밤하늘 속으로 은은하고 아련하게 흘러내려갑니다.